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드디어 예비 창업 패키지 수행 후기 세 번째 마지막 편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약간 프로세스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제 IT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을 하셨으면 자체 개발자를 이제 채용해서 개발팀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외주 용역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검증이 완료되고 투자 라운드까지 갈 가능성이 보이면 자체 개발팀이 있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게 아니라 아직은 검증 단계가 필요해서 개발자들을 계속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제한된 예산 안에서 외주 용역을 맡기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함께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모든 서비스 기획은 사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서비스 기획을 잘해왔다 하더라도 이제 사업과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기획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왕 저도 프로젝트를 맡는 거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 서비스, 좀 더 재밌는 서비스를 맡아야 유의미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서비스 개발을 하는 것보다 고객한테 이제 사업 관련된 얘기도 듣고 저도 조금 더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함께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더 유의미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사업계획서 검토 공개할 수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함께 보면은 이제 문제인식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인식을 보면은 차주는 매우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주기가 좀 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재함이 비어있는 상태, 공차인 상태로 리턴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요거죠. 해결 방향성이 차주가 좀 적은 노력을 들이고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정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없을까, 이런 방향인데 딱 요 페이지만 봐도 저는 대략 이해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여담이지만 사업계획서 그 양이 갈수록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1번 그리고 2번 3번 나눠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365일 차주가 부족하다, 어떤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길고 긴 정산 주기, 그리고 조금 더 문제를 과장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어떤 생활고 같은 거, 인터뷰 같은 기사로 근거 자료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공차로 돌아오는 횟수, 빈 상태로 돌아오는 횟수는 관계자분들을 설문조사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요 위의 내용을 한 번에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사업계획서 같이 쓰기 컨텐츠는 아니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적재함이 완전 비어있는 공차 상태, 화물을 좀 추가로 좀 같이 실을 수 있는 차량과 그리고 헐 배송을 의뢰하는 화주를 연결하는 거죠. 전 뭐 생각보다 되게 신선한 것 같은데, 또 사실 차주가 바로 돌아와서 다른 물건을 실을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 대기해야 된다면 대기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추후에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글귀를 보고 어떻게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지 대략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IT 컨설팅 단계입니다. 함께 프로젝트의 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단계인데, 먼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작업한 기본 기획을 함께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상세하게 잘 되어 있으면 저희도 편한데, 또 너무 상세해버리면 이제 틀이 너무 정해져 있고 또 예비 창업 패키지 예산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 단계부터 함께 보통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정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가 예전에 만들었고 지금 디벨롭 하고 있는데, 다음에 그 서비스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준비해온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제 어떤 화면 와이어 프레임 정도랑 이런 메뉴 구조 정도만 이제 알려주면은 대략 감이 잡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기획서를 보고 함께 방향성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질문들은 이 기능이 지금 단계에서 꼭 필요한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언제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기능, 희망하는 기능들은 사업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두 다 개발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개발사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처음 단계에서 고도화된 개발은 결국 더 많은 에러만 발생시키고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그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옮겨서 고객 기획 자료부터 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이제 메뉴 구조도인데, 보면은 뭐 로그인도 많죠. 카카오, 네이버 회원가입 이런 것도 많고, 위치, 그리고 알림, 그리고 뭐 내 주변 오더, 커뮤니티, 채팅,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지금 당장 혹시 채팅 기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죠. 그래서 사실 핵심은 여기죠. 이제 요런 부분, 여기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주변에서 오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핵심이 아닌 그런 기능들은 우선은 조금 제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향성을 크게 첫 번째, 유저 타입을 화주, 차주 이렇게 분리하는 것. 그리고 로그인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핸드폰을 쓰실 테니까 핸드폰 로그인 하나만 냅뒀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은 다 필요 없고 로그인 후에 화주가 화물 정보를 올리면 차주가 그걸 받아서 무사히 운송하고 정산받을 수 있는 시스템. 여기까지만 구축하면 MVP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충족하고 또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태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죠. 자, 그래서 IT 컨설팅을 통해서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았고 기능 규모도 줄였어요. 자, 레퍼런스 체크를 좀 마쳤으면 그 비슷하게 고객이 전달해준 메뉴 구조들을 더 디벨롭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주를 보면은 이제 오더를 당연히 볼 수 있고 오더 신청하고 오더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알림, 화주 입장에서도 오더를 등록하고 등록한 오더를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간단한 메뉴 구조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정보 구조도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건데 사실 차주에서는 그 메뉴마다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이것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써야 되지만 차주, 화주 입장에서 이렇게 정보 구조들을 그려냅니다. 자, 사실 그리고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서비스 정책이죠. 유저의 액션에 따라서 각 유저들이 어떤 스테이터스가 되는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화주의 어떤 액션에 따라서 차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관리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더 현황에 따라서 배차 가능한 상태, 배차 신청 중, 그 다음에 배차 불가 되는 상태, 그리고 배차를 신청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차 완료. 이건 처음에 기획한 거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화주가 이제 오더를 등록하고 차주가 오더를 확인하면은 이제 배차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차를 신청되면은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래서 운송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 이런 그 상태 값을 정의하는 게 사실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차주의 차량 목록 상태나 화주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기획해 놓은 것들이라 약간씩 개발을 하면서 그거 그렇게 안 됐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우고 변경해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태값을 상세히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아무튼 1차 기획 과정에서는 뭐 레퍼런스 체크, 메뉴 구조도, 정보 구조도,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과정과 서비스 정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디자인 단계인데 사실 처음에 우리는 디자인 시안을 먼저 보여드려요. 그래서 차주는 이런 느낌으로 차주 이런 컬러감 어때요? 라고 그냥 보여드리는 그런 단순 디자인 시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화주도 마찬가지죠. 화주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완전히 컬러감이 준 건 아니고 뭐 오더 등록하기 이런 화면들 어때요? 라고 이제 고객한테 보내면 좋아요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드린 2차 시안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컬러감을 빼고 좀 깔끔한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바뀌었죠. 화주나 차주 입장에서 디자인 색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2차 시안 전달이 이런 느낌이면 괜찮습니다 하면은 이제 나머지 페이지를 다 그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페이지들은 여기 있죠. 좀 보면은 이제 페이지가 많아서 렉이 걸리는데 로그인 회원 가입 당연히 이제 로그인하고 그 외에도 이제 페이지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러한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차주 버전이 화주 버전이 완성이 됐고 그 아래에는 차주 버전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페이지 수를 보면 한 100페이지가 더 넘지만 약간 중복되고 비슷한 유형의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디자인이 오래 걸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다만 디자인 완료 후에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 조금 더 걸리지 않았나. 차주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함께 볼 페이지들은 이런 거죠. 이제 오더들 아까 이제 처음 시안과 많이 달라진 게 보이죠. 디자인 시안인데 매칭 중인 오더, 매칭된 오더, 완료된 오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 오더 상세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어요. 예를 들면 운송 반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걸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기획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산업 분야 형태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디자인 단계에서 고객이 디자인을 보고 이거 필요한데 라는 거를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완료되면은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스타일 가이드를 좀 만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폰트는 어떤 것들을 쓰겠다, 컬러는 주로 어떤 컬러를 쓰고, 버튼이라든지 그리고 컴포넌트는 어떤 컴포넌트를 쓰고, 그 로딩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자들이 개발하기 쉽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상세하게 만들어 뒀어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것들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 시스템이 이제 개발자분들이 반복되는 컴포넌트를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계속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에 대한 서포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자인을 막 예쁘게 하고 사용성을 고려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개발적으로 훨씬 더 편하게,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개발 작업. 사실 요거는 코딩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리액트 네이티브 노드.js를 썼고, 서버는 AWS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CSS를 건들면 화면이 바뀌는 것을 한번 찍어봤고, 자,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은 QA, QC 과정을 거칩니다. 에러나 화면 오류, 어떤 디바이스별 화면이 좀 맞지 않는 오류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는 아무리 기획을 많이 했지만 특정 상황에 대해서 예외 처리가 안 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도 QA, QC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 스토어에 올리죠. 그래서 사실 스토어에 올릴 때도 앱 이름, 설명,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런 그래픽, 앱 스토어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차라리 디자인 단계에서 이런 것도 미리 해버리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어를 다 올려버리면 바로 스토어 심사를 통해서 직접 실제 유저단에게 갈 수 있게 프로덕트가 완성이 되죠. 기획을 할 때 항상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기획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MVP 개발 단계에서 엄청 많은 거를 관리하려면 또 어려워지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자 관리라던가, 여기서는 사용자 중에서도 화주, 차주 관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오더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겠죠. 이렇게 완료된 오더, 그리고 차량, 어떤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좌 관리, 사업자 관리, 이 정도로 이제 꼭 서비스의 필수적인 것들만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기획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운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 계속 개발은 손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자체 개발팀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사에게 유지보수를 의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자체 개발팀을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개발사에게 유지보수 비용을 맡기는 게 조금은 더 통상적인데, 사실 이 비용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개발을 막상 시작해야 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만든 후에도 계속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IT 외주 개발 시장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발 외주를 맡길 때는 되게 신중하게, 적어도 개발업체 3군데 이상은 좀 찾아서 만나서 상담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하나의 프로덕트가 완성되는 과정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쉬워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거의 한 3-4개월 정도 걸렸어요. 사실 이제 개발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사업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번 프로덕트를 하면서 화물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새로 공부해 가면서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생태계를 잘 모르니까 계속 고객한테 질문을 드려야 저도 이해를 해서 더 좋은 산출물을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고객분께서 나만의 아는 사업 분야가 확실히 있다면 개발사에게도 사업에 대한 지식을 계속 공유해 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사실 이번 프로젝트도 기획 변경에 대한 이슈들은 종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미리 좀 잘 짜놔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쨌건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획 변경은 줄여야 되고 개발사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데이터 구조를 짜놔야 수월하게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프로덕트를 하면서 든 생각은 아무리 고객이 기획 디자인을 잘 해와도 50% 이상은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객분들께서도 처음 개발 쪽으로 기획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획 변경이 없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 후에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길고 어려운 과정을 한번 빠르게 짚어보았습니다. 재밌었나요? 자, 이제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 리뷰는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2023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